도전과 응전 그 9번째 시간입니다. 나우루 공화국. 자, 이 나우루 공화국이란 나라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호주 부근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울릉도보다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고작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쇼핑을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도로 위에는 람보르기니와 포르쉐 등 최고급 승용차가 질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비가 모두 공짜인 나라이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섬나라는 지구상 가장 귀하다는 희귀 자원인 인광석이 지천에 깔린 섬이라서 그 자원만으로도 벌써 198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부자 나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섬의 지천으로 널린 새똥 때문이었습니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였던 이 섬에 수만 년 동안 쌓인 새통은 산호층과 섞이면서 인광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이 희귀광석, 인광석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국민에게 공평 분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덕분에 국민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소비 생활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광석을 채굴하는 일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서 일하게 했고, 모든 가정에는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해서 아주 편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공무원까지도 전부 외국인들로 고용을 했다니까 뭐 더 할 말이 없지요. 정부나 국민 할 것 없이 남는 거라고는 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0년이 지나자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집안 청소하는 방법은 물론 요리법까지도 다 잊어버렸죠. 섬나라임에도 어선이 사라졌고 전통 문화가 없어졌고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놀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죠. 그러자 국민들 80%가 비만에 시달렸고 비만율, 당뇨병 사망률이 세계 제1위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인광석 매장량이 줄어들고 채굴량까지 갈수록 줄어들면서부터는 나우루 공화국 국고 또한 고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해진 국민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놀고 먹던 국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일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나태함과 무기력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우루 공화국은 존재 자체를 위협받기 시작하는데 무리하게 땅을 파헤쳐서 인광석을 채굴해가지고 수출을 하다 보니까 섬의 고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 수면이 높아질 경우 섬이 통째로 가라앉을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자,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바다 건너 먼 나라만의 일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풍족함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처럼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생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터득하는 것이죠. 현재 내가 누리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부모님 덕이고 내 자식의 풍요는 내가 베푼 것이고 손자가 누리는 것은 자식의 능력과 노력의 덕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많은 책을 물려주어도 자식이 그 책들을 다 읽지 못하고 많은 돈을 물려줘도 지켜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물려줄 것은 책을 읽는 습관이고 검소한 습관이고 노력하는 습관을 물려줘야 합니다. 자, 도전과 응전에 대한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